탑트레이더스 라일리입니다. 8월 10일 오늘의 상한가의 비밀로 준비한 종목은 바로 푸드나우입니다. 푸드나우라고 말을 하면 이거 뭐 하는 회사지? 푸드나무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푸드나우보다는 랭킹닷컴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랭킹닷컴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닭가슴살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다면 랭킹닷컴 하시면 거기 닭가슴살 다이어트 이렇게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 규모의 닭가슴살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푸드나우 같은 경우는 제가 9일 어제 관심 뉴스로 띄워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체가격, 대체육 회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대체육 관련주로 푸드나우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었고, 리포트 제목도 상당히 재미있게 나왔어요. 리포트 제목 같은 경우는 상장하지 말 걸 그랬어요 라는 되게 재미있는 리포트 제목이 있어서 요거로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고, 오늘 나온 리포트고, 읽어보면서 왜 이 홍세종 연구위원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왜 상장하지 않았던 게 더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을 때 더 좋았던 건지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년 2분기 영업이익은 15억 원으로 추정치를 상회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 푸드나우가 뭔가 테마가 붙어서 갔다기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동안 너무 저평가 라인에 있다가 이런 실적을 타고 한번 상승을 한 게 아닐까 싶고요. 비상장으로 남았다면 기업 가치가 6천억 원을 상회했다고 하는데, 왜 비상장이었을 때 이 기업 가치를 6천억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도 밑에다가 볼 거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45,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아마 지금 바로 상한가를 가버린 케이스여서 아마도 요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올리는 리포트가 내일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제 적어둔 리포트인 것 같아요. 어제자 기준으로 45,000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됐습니다. 푸드나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게 뭔가 느껴지는 느낌이 드는 게, 계속 횡보세를 겪다가요, 이 횡보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요 자리 3만원대에서 3만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때 나왔습니다. 갭을 아예 띄우고 시작을 한 게 7월 26일이고 7월 26일 부근쯤부터 기관 매수세가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괜찮다고 하니까 꾸준히 조금씩 주워 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수급적으로 지금 보시면 기관이 갑자기 그래프 보시면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기관이 미친듯이 매수를 들어온 게 여기서 수급적으로 눈에 띄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읽어볼게요. 21년 2분기 영업이익이 15억 원으로 1년으로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20%입니다만 추정치를 상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시장의 예상에 비해서 얼마나 잘했는가 이거든요. 연결 매출액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506억 원으로 YOY로 했을 때 66%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수익성 모두 당사의 추정치를 상회. 그러니까 이거 예상보다 어느 쪽으로 봐더라도 성장도 잘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원래 13억 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이거보다 잘 나왔고, 매출액 역시 400억 원대로 생각을 했는데 500억 원대로 올라가면서 요게 있죠. 그래서 가입자 고성장이 놀라운 분기라는 게 이번 분기의 핵심 이익입니다. 그래서 2021년 2분기 기준에서 랭킹닷컴 가입자는 무려 156만 명을 기록했고, 개근질, 피키 다이어트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로 본다면 177만 명이라고 합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랭킹닷컴 가입자가 이미 163만 명으로 또 증가를 했고, 월 7만 명씩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입자가 벌써 186만 명까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닭가슴살을 좀 사 먹을까 하고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동생이 그냥 랭킹닷컴에서 사. 랭킹닷컴이 제일 보기 편해. 사기도 편하고 거기가 좀 싸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다. 저는 플랫폼 가입은 사실 귀찮아서 잘 안 하고 네이버 같은 데서 사는 걸 좋아하는데, 그 정도로 약간 입소문이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기 매출액이 처음으로 500억 원을 상회하면서 아무리 비용을 써도 두 자릿수 이익을,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쓰더라도 두 자릿수로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절대 판관비는 YOY로 무려 52억 원이 증가했지만 비율은 오히려 판관비, 매출 대비 비율 자체가 오히려 1.9% 개선이 되는 거죠. 돈은 늘었는데 버는 돈이 쓰는 돈에 비해서 더 높다 보니까 쓰는 돈이 아무리 증가를 하더라도 계속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활발한 신제품 출시로 매출 원가율은 상승했지만 매출액 증가분 이를 모두 상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R&D 같은 거에서 새로운 걸 개발하는데 당연히 돈이 드는데 이거를 다 그냥 매출 자체가 증가해버리면서 이걸 다 상쇄해버렸다는 거죠. 이 향후 환입이 충분히 가능한 일회성 비용 2개 항목이 발생했지만 큰 이슈는 아니다. 이 얘기는 뭐 지켜봐야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왜 비상장으로 나왔다면 기업 가치가 6천억 원을 상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지만 과연 코스닥 상장이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매출액은 지난 3년간 예상보다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안정적인 영업현금 흐름 덕분에 순현금은 증가세다. 그러니까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인 거죠.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상장 이커머스, 신선 냉동, 특급 배송 등 기업에는 최근 최소 3배 이상의 PSR이 적용된다. PSR이라는 거는 매출 대비해서 한 주당 가격인데 이게 이제 3배 이상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비상장 이커머스 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뭐 2가지 정도 있을까요? 비상장 이커머스로 최근에 상장을 한 게 쿠팡이 이제 특급 배송이죠. 그 다음에 신선 냉동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마켓컬리 뭐 이런 거가 있죠. 그런 거가 있으면서 지오소프트 누구더라 그게? 오아시스 마켓 뭐 이런 비상장 이커머스가 최근 코로나 등이 터지면서 배달해서 먹는 그런 수요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직 상장하기 전에 PSR을 최소 적어도 3배 정도는 받는데 지금 그것보다 낮게 받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런 회사들의 손익분기점이 상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내가 버는 돈과 쓰는 돈이 또이또이해지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들은 지금 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적자 기업이고요. 그래서 BEP를 넘기면 흑자 경영이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를 상회하지 못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출 가능한 기업도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 비상장으로 남아 있었다면 최소 6천억 원, 많게는 1조 원까지도 기업 가치 적용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비상장 이커머스 이게 핫하니까 옛날에 상장한 게 아니라 지금 상장한다고 하면 뭐 랭킹닷컴 이런 이슈가 다 붙으면서 좀 더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마켓컬리 관련주로 뭐 흥국 F&B 굉장히 잘 갔고 오아시스로 관련해서 뭐였지? 지오소프트 잘 갔고 그 다음에 또 상장하는 게 뭐가 있었더라? 쿠팡 관련해서는 뭐 동방 등이 굉장히 잘 갔는데 다 가는 동안 이 친구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상향을 하는데요. 2022년에 받을 EPS, 전에도 얘기했지만 EPS에다가 곱하기 PER 적용을 하면 한 주당 가격을 계산을 거꾸로 돌려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목표 배수를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말까지 200만 명까지 증가를 하는 거는 사실 한 달에 지금 얼마씩 증가하고 있다죠? 월 7만 명씩 증가를 하니까 200만 명 내외로 증가하는 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간 2천억 원이라는 규모, 매출액 규모,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밑에 나오겠지만 빚도 별로 없어요. 돈이 굉장히 많고 유동성이 충분한 회사입니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기업 공개를 통한 비자발적 초저평가 구간 진입은 이제서야 해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상장을 좀 너무 빨리 해서 좀 오히려 아쉬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요거를 장기 투자를 권유한다라는 되게 좋은 리포트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영업 실적이 매출액 뭐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렇게 높다고 보긴 어렵죠. 하지만 랭킹닷컴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영업이익률은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여기 이제 다양한 회사들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나오는데 판관비 비율이 보시면은 2021년
여기 14%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율 자체가 이렇게 내려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는 더 많이 썼는데 비용 자체는 더 많이 썼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매출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오히려 적게 들어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부채가 왜 안 나오지? PER 이제 주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PBR, PER 역시 부채가 왜 안 나오니? 뭐 사업자 상대 주가로 봤을 때 부담은 올라가고 있어서 뭐 이건 큰 의미가 없고 부채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총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래로 기준으로 했을 때 77 중에 부채가 18% 아니 18% 18 180억 원으로서 한 20%도 안 되는 비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포트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정성 여기 부채 비율 보이시죠? 그래서 30% 그렇게 나쁘지 않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포트가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뭐 실적도 깜짝 놀랄 만큼 좋게 나왔고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점점 소문이 나면서 이쪽에서 기관 매수세 들어오다가 오늘 진짜 뭐 잡을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좀 있다가 바로 빵빵 해갖고 상한가로 도달을 해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는데 뭐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역사적 신고가로 돌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위로 라운드 피겨 자리 넘어가면서 여기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역사적 신고가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라일이었습니다.